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산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상대가 욱하고 화를 내면서 분위기가 싸해진 적 말이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대체 왜 저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분명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상대의 갑작스러운 화로 인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욱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단 한마디로 상대의 화를 잠재우고 오히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70대 초반의 박 씨는 평생 욱하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그의 화를 피하려고 조심했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폭풍 같은 아버지로 불릴 정도였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박 씨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대화는커녕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음식을 놓는 손이 떨렸고,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되시죠? 박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화를 참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조금만 늦어도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임을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 그 말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과 높은 목소리는 어린 아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아들은 집에 가기 전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명절이 즐겁기는커녕 아버지의 화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 당일에 아들이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자마자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항상 이 모양이야. 시간을 지키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고, 손자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은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저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화를 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저에게 화를 내기 전에 왜 화가 나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그 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어떤 남편이었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희생이 화로 표현되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하고 말하도록 노력할게.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시간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을 화나게 했는지,
아니면 그저 오랜 습관 때문인지 스스로 묻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박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명절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아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구나.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한마디가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박 씨의 아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감정의 고리를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 변화는 박 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보세요. 60대의 김 씨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김 씨는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지만 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욱하는 성격의 상사 때문이었죠. 그 상사는 사소한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상사의 화는 일상이 되었고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 역시 상사의 화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수라도 할라치면 상사의 화살은 어김없이 그를 향했습니다. 김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죽이며 일해야 할까?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더 크게 화를 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사의 욱하는 태도는 김 씨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일을 하기가 두려워졌고 아침마다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사의 성과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의 목소리가 또 한 번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야? 보고서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다 챙겨야 하냐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상사의 고함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 씨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상사는 김 씨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김대리? 뭐 할 말 있어?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지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저희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부장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사가 더 크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말에 상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침착하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상사도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이후로 상사는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면 더 나아질 거야.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직원들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고 김 씨는 그 변화를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김 씨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 그때 내가 한 말이 맞더라.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게 습관이었어. 앞으로는 더 노력해 볼게.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사의 변화는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 작은 용기가 회사 분위기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욱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 씨의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회사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와 차분한 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욱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우리도 기분이 상해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싸움만 커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화를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첫 번째 한마디. 지금 왜 화가 나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린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나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를 내시면 제가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디, 저도 잘못한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면 제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회사나 일터에서 욱하는 상사를 만났을 때 효과적입니다. 상사가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장님, 제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 제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차분하게 하면 상사도 당황해서 화를 계속 내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한마디. 화가 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가 많죠. 배우자가 욱하고 화를 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듣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만 내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고치기도 어렵잖아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 말을 들어주려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화를 내던 사람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태도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화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차분하게 물어보면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할 때 이 말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를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욱하는 걸까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순간적으로 감정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화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화를 감정으로 맞받아치지 않는 겁니다. 화를 화로 받아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차분하게 다가가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이유를 듣고 그들이 어떤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욱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한다면 그들도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산책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